2025년 제1차 전남 교육정책 포럼 탄핵 이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남 교육정책 포럼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남교육회의, 전남교육연구소, 대학무산화평준화 운동 전남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직은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차 전남교육정책포럼 사회를 맡은 정의조 전남지부 김기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한밤중에 12.3 계엄과 군인의 총칼을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눈 오는 겨울 거리를 버텼던 은빛 키세스단과 응원봉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앞에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현주소를 살피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례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지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부당 민원에 시달리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과 즐금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이 가능한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추모와 다짐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되는 내빈들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교육회의 한봉철 상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국장 문태용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참석 안 해주셨으니 이따가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고윤혁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남교육연구소 장간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학무산화평준화 전국본부 조창익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광양교육장 이계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일선에서 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내빈들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으로 전남 교육정책 포럼의 공동 주관자이자 행사 진행 전반에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계신 한봉철 전남교육회의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교육 정책 포럼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제를 가지고 사실 새로운 미래의 교육을 저희들이 작년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작년 12.3 이후 탄핵과 그리고 이제 내란과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열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미래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교육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소신을 가지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오늘 정책 포럼, 이 포럼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또 이 귀한 포럼을 위해서 오신 우리 심상보 선생님 맞습니까? 네,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전남 교육의 미래를 꿈꾸고 한국의 교육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새로운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럼은 행사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인사말과 기조발제 약 50분 그리고 토론자 각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약 2시간 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료집 맨 뒷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QR코드로 오늘 포럼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그런 의견들과 그리고 전체 소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설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심성보 교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선생님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산교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이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심성보 교수님은 현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님으로 부산교대 명예교수로 퇴임하셨고 한국교육개혁 전략포럼 상임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탄핵 이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획조 강연하실 심성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12월 3일부터 비상계엄되고 난 뒤부터 내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4월 탄핵 이후만 이전에 비상계엄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윤석열이 취임하고부터 계속 내란 사태가 됐기 때문에 시기 구분에 있어서 저는 내란 이후에 민주교육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탄핵 이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내란 이후 탄핵 조금 약간 작은 게임 같아가지고 저는 제 마음은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칭찬할 것은 민주주의 교육 보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제가 민주주의 교육 제목을 단 이유는 앞에 내용도 나옵니다만 민주시민교육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넓은 의미의 민주적 시민교육을 할 수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민주당의 시민교육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이 특히 저는 경상북도 사람인데요. 주로 민주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민주당의 교육 정책이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 바꾼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이 꼭 학생들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거에 끝은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교사 자신의
민주주의. 교사 자신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교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교대 4대 거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또 학부모도 안 돼 있고 또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 대한 하는 건 또 해당 안 돼.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우리의 역사적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돼 있어. 협소하게 아예 딱 찍어져 있어.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보수층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교육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으로만 쓸 때는 또 지금 빼앗긴 민주주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민주주의로 바꿔야지 학생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 시스템, 문화, 그리고 체제, 의사결정 다 포함되는데 민주시민 가면 교육과정에서만 해당되고 교실에서만 해당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회과 교사가 들어 있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이후에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정책 하는데 제가 주장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사람은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데 민주주의적인 사람들도 여전하게 민주시민교육으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너무 굳어 있는 게임, 고정된 게임으로 들려서 민주주의로 바꾸자 라고 주장해서 요새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조희연 교육감은 공화적 시민교육으로 바꿨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만 그는 공화적 시민교육. 그 공화적 시민교육은 또 민주주의가 빠졌어. 시민교육을 시민을 넓은 개념으로 쓰느냐 좁은 개념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시피 즉 교육에도 창교육이 붙듯이 앞에 형용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만큼 전체주의 파시즘이 많이 된수록 형용사가 많습니다.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도 타락하시시 이를테면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저는 큰 제목 나온 대로 공정성과 가치의 상실을 저는 핵심 개념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민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었잖아요. 대중들이 공적 대중이 되지 못해서 각성된 공적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소크라테스 죽음을 맞이했듯이 민주주의가 좋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만 저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공동체성과 자치의 상실. 공동체성이 거의 없어졌어. 상당 부분에. 젊은 교사일수록 공동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공동체 키가 따고 떨어졌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 공동체는 필요하다. 근데 제가 쓰는 공동체는 개인이 없는 공동체 아니라 개인이 포용되는 그런 공동체다. 개인이 없는 공동체는 위험하죠.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너무 평정돼 있어.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은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면서 저는 공동체성. 자치. 제 주변에 민주교육을 하는 분을 많은 보면 자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치를 많이 좀 너무 낭만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치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치만 주면 다 되는 것 같처럼 생각하는데 자치에 상당히 긴장되는 말이야. 자치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스린단 말인데 개인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인성교육적 측면과 집단 속에서 구조적으로 다스려지는 집단적 자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치만큼 또 어려운 개념이 없어. 복잡해. 아나키스트부터 시작해서 공화주의 하는 사람부터 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치가 학교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모임이 없어.
학년 모임도 별로 없고 초등에는 좀 학년 모임 있지만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학년 모임은 부장이 너무 설치고 학년 문화도 많이 없어졌죠. 중등은 거의 학년 모임이 없는 거고 초등이 그래도 있는데 초등은 같은 고대 출신의 선후배가 돼가지고 그거 자유를 행사 못해. 자유 없는 학년 모임. 그것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에서는 공동체성과 자치의 상실 이 핵심이다. 이게 이제 주 뒤에 가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위에 우리는 또 한편에 위기가 장기적 질서였는데 위기가 구질서는 물러갔는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면 그 위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되었으면 반동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되지 않으면 반동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질서가 탄하면 시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죠. 그러면 우리는 내란 이후에 질서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놨는데 지금 바뀌고 난 뒤에 우리의 동네 모임, 학교의 모임 변화됐느냐? 자유는 좀 찾은 것 같은데, 그 찾아진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활동이 없어. 저는 전남교육청은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전남 지역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구나. 시작입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아직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서울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쫓아내는 자유, 감옥에 넣는 자유 이런 건 많이 행사했는데 저항적 민주주의는 발달했는데 대안적 민주주의가 안 돼. 그래서 평전함운동이 할랄 붙지 않아. 소리는 지르는데 따르는 군사가 받지 않아. 좋긴 좋은데.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도 조금 오르긴 되지만 돈 떨어지니까 다 말라져. 돈 없어지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혁신학교도 학교에 혁신되는데 학교의 민주주의 조건 되는데 학교 바깥에 있는 마을, 지역과 연결이 안 되니까 혁신학교 한계 봉착했어. 그리고 학교 바깥에 나가는 걸 위험하게 생각해. 부모들이. 그래서 안전한 민주시민교육만 해. 잘리지 않는 민주주의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학교의 한계는 교사 자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혁신학교 한계는 바로 그게 문턱에 걸려 있어.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 공무원법 위반, 교육과정 이탈죄로 또 처벌해. 그래서 모든 교사가 예수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안전한 자유만 해. 그렇게 하면 또 내란이 곧 다가와. 지금 우리 활동이 지금 현재는 내란이 올 가능성이 없지만 수업 끝나고 나면 내란이 또 찾아와. 왜? 지금은 각성되지만 계몽되지만 계몽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모임도 해야 되고 학습 모임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의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마을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마을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가정 민주주의가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국가의 민주주의만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국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가정 민주주의, 저도 가정 민주주의는 실험을 이제 조금 해요. 늙어서. 왜? 우리 집 사람이 애를 시컷 키워놓고 난 뒤에 공감적 민주주의 하는 바람에 가인 보호하는 바람에 우리 두 딸이 지금 우리 집 사람과 70 넘어가가지고 좀 생고생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되니까.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해서 두 딸과 함께 대화하면서 반쪽의 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왜 못했느냐?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제가 해직교사 2분 당했거든요. 내가 처음 잘릴 때 만난 분. 그렇죠? 그때 조금 인사할 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벌써 그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어. 할배가 다 돼가 만났어. 근데 할매라도 민주주의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올 만났지. 안 그러면 오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오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계속 학습하고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태만한 민주주의, 태만해서 나태한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정교조 교사들도 퇴임하고 난 뒤에 민주주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트럼프가 왜 나타났냐? 미국의 민주주의가 1기 때 했는데 2기 나타났는데 민주주의가 다 된 건 줄 알고 트럼프가 나타났다는 것은 미국의 망하는 길이죠. 미국도 세계적인 국가로 이제 안 갈 겁니다. 내리막이야. 스페인, 포르투갈이 망하듯이 지금 미국도 내리막길이야. 우리는 올라가는 그 중에 지금 윤석열 만난 거라. 천만다행이죠. 이 얻어진 자유를 잘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내타면 유사 빠심치로 제2의 윤석열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만 민주주의고 교회 갈 때만 크리스찬이야. 일상적인 민주주의 안 하면 우리가 또 쳐다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 시민이 덜 된 거죠. 싸우는 시민은 있는데 실천하는 시민, 그게 부족한 거죠. 뒤에 얘기하지만 싸우는 민주주의가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냐 하는 걸 뒤에 말하겠습니다. 공화 정신이 없는 민주주의만 발달하게 되면 상당히 겸손하지 않는 민주주의, 경청하는 민주주의, 자제하는 민주주의, 자제의 겸손은 도덕가에만 하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욕망의 문제가 심리학 문제입니까?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동료하고 사는데 자제하지 않으면 동지가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인성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희초 사태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서희초 사태 난 데 이후에 학교가 바뀌느냐? 정치하면 조금 바뀌었죠. 건물이 안 바뀌었어. 누구는 서희초 사태 이후를 6.8 혁명에 비유하는데 6.8 혁명 이후는 반권위주의, 페미니즘, 강론의 담론과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민주국가 만들었고 독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독일은 6.8 혁명 후에 민주국가 됐어요. 나치를 극복하고 파시즘을 극복했어요. 우리는 지금 서희초 진구가 있고 파시즘, 윤석열 지금 이 중에 담론이 무성해야 되는데 우리 운동단체 담론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논쟁이 많지 않아.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력이 관심이 없어.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점, 먹고 사는 점은 좋다. 잘 사는 점,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가야 되는데 교육이 빠졌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자극하고 운동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야지 민주당의 우경화를 방지할 수 있어.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돼. 물론 저도 그 속에 일정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저는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출세 못한 이유가 완장 차는 것보다는 머리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출세는 못했지만 완장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마띠를 두르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교양 없는 인간을 너무 많이 양상했다. 교양이 너무 없어. 민주인사 중에서도 교양이 너무 없어. 말 함부로 해. 이제 말을 함부로 하면 그거는 학생한테 그대로 미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서는 교양 있는 민주주의가 돼야 돼. 교양 국가가 돼야 돼.
근데 아직 교양 국가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싸우는 민주주의 아직 숙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우는 민주주의, 싸우는 포기하라는 말은 아닌데, 한쪽에서는 우리 조희영 교육감의 표현을 좀 다 쓰는데, 70은 싸우는 걸 하고, 30분은 좀 교양 좀 있으면 좋겠다. 겸손 있겠다. 7.3 배를, 7.3 정책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는 양쪽이 아우르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희초 사태가 났지만 지금 내란 사태도 있지만 강장의 민주주의가 소리지는 민주주의지만 동네에 와서 다시 강장 민주주의가 동네 민주주의로 연결 안 되는 거다. 이거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의 모습에 조금 바뀌었지. 새로운 시대 흐름으로 쫙 빨아가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예고하는 그런 운동이 아직 안 돼 있다. 그게 좀 약하다. 시대 핵을 걷지 못한다. 대학 평준화도 아직 전국적 운동으로 아직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게 조음했어. 나의 문제로 안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펴린 싸움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87년 요구랑정의 민주주의가 두 번째고 1916년 17 촛불혁명이 두 번째고 24년부터 25년 6월달까지 지금 비체혁명이 되는데 3당의 민주혁명 속에서 조금 바뀌었지만 세상의 근본을 바뀌는 교육 문제가 전면적으로 오르지 않는 대통령의 교육적인 결손, 교육의 결손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옛날 보니까 입신양명형 교장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입신양명형 교육관을 뽑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입신양명형 교육관이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 바뀐다는 생각을 안 해. 또 학교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가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AI, IT 사업 하는데 이게 구호적이지 학생들이 대학의 학문책이나 기초사업 이까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학 내부에 있는 지식의 역동성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꾸 하고 있으니까 곧 한계에 봉착할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우선 정권 밖에 권력을 교체했지만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사회는 크도록 바뀌지 않는다. 교육까지는 다 안 온다.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야 할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목으로는 민주적 실험과 민주적 교육.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육에 풀 수밖에 없다. 실험을 해야 된다. 실험. 새로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실험을 필요한다. 학교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장이다. 학교가 실험장이라는 생각, 실험하는 것. 그거를 민주적 시험이라고 했고 이 실험을 강조한 사람이 실험학교. 이걸 강조한 사람이 존 듀이였다. 제가 번역한 민주주의와 교육 최근에 번역한 겁니다.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가게 되면 실험학교, 실험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실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실제, 교과와 경험을 괴리를 극복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게 핵심은 소통이야. 학교에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죠? 불통이 심하면 동맥경화증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서희초에서 써놨고 학교 문화가 지금 형성 안 된다. 저를 잘 부르는 고등학교가 고창고등학교는 어느 선생님 계시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계속 교육사상과 프레리의 교육사상, 도의의 삶과 교육사상 이번에 또 불렀어요. 4, 5년 지났는데 고창고등학교는 문화가 있는 거죠.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인기 강사 때까지 매일 고창고등학교 갑니다. 올 7월도 또 갑니다. 그 어려움을 고등학생들에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종종 저를 부르는 거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보면 민주주의의 지수, 지표를 점검합니다.
아직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상대적으로 오르고는 있는데 정치의식은 높은데 교육의식은 정치의식만큼 비례하지 않는다. 부산 교육교였습니다만은 정치의식은 낮죠. 근데 그만 전남과 부산이 교육의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교육과만큼은.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 겁니다. 강주의 세계화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의 이 정치의식에 이렇게 강구인 만큼 거기에 교육만큼 결합해야 되는데 이 욕망과 관련돼서 교육의식은 자식의 욕망과 관련돼서 잘 표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교육을 원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또 교사도 다수는 아니야. 입시교육 교사가 돼 있어. 본인도 다 대학 다닐 때 모범 교사야.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교사가 많지 않아. 그게 저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하고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선거 공약에는 없지만 작은 공약에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 취임사에 짝창 6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온다는 그 한마디만 넣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탁탁 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문화 강국, 민생, 내란 하면서 이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사회를 근본으로 바뀌기 위해서 교육은 다시 봐야 됩니다. 나도 생각지 못할 겁니다. 저는 변호사만 하려고 출세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육은 달라야 됩니다. 이 한마디만 평균학까지 얘기 안 해도 좋아. 안 가죠. 근데 그 한마디를 내면 새로운 사회의 전망 알려주는 교육인데 새로운 사회의 전망 알려주는 교육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이 가장 내일 민주당 무슨 해당시에 저를 불러서 합니다만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날 또 가서 내일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육 반드시 얘기해달라. 제가 오늘 받은 자료 갖다 주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야, 그런 면에서 교육에 대한 게 민주당 권력에서 크게 차지 않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하면 말로는 진보적이고 평준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의 정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도래할 세상에 대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망에 대한 주체가 취약하다 이거죠. 야,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을 유토피아 교육화, 학교의 개혁,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의 경성을 위해서 민주주의 실험장이 된다 하는 게 그게 대동세상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대동세상을 얘기했잖아요. 대동세상을 얘기하는데 왜 평준화 얘기는 한마디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조창 선생님, 제 말 맞죠? 예. 네. 거기에다 살짝 좀 얹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은 옛날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학문에 관한 얘기, 기초의학에 관한 얘기까지 해야지 어려운 문제가 풀릴 건데. 근데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계속 여론을 모아야 됩니다. 올 공론장을 만들어서 계속 확대시켜야 될 겁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인간적 성숙과 정치적 성숙이 결합된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치적 성숙은 좀 됐는데 인간적 성숙을 결합하지 못해서 제 주변에 정치적 성숙은 상당히 됐어. 의식도 높아. 근데 술 한 잔만 더 가면 잘 싸워. 대화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성숙에 관한 문제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정치적 성숙은 시민권 가지고만 안 되고 인간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인간 혁명과 사회혁명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다음에 쭉 이어가서 민주적인 시민교육에서 민족 참여, 사회적 평등, 사회적 이동, 문화적 발전, 교육제도의 독립성까지는 제가 얘기를 시간에서 건너뛰고
존지가 말하는 민주주의 교육강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교육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은 교실 속에 가능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리는 교육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결이 벽이 아직도 높은 것 같아요. 운영위를 통해서 간격을 넓히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많이 넓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과 돌봄 문제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나온 대로 인용부호에 보면 사회 민주적 발전과 교육체제의 민주적 발전은 같이 어울려야 된다. 교육체제와 사회체제는 같이 발전해야 된다. 따로 놀지 않는다 하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민주주의 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앞부분 말씀이죠.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자기는 민주주의하고 별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교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자기가 민주주의자로 생각합니다. 투표하면 진보를 찍었다고 해서 자기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그 긴장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시스템인 문화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동안의 민주주의는 전투적 시민을 양성하는 데 머물렀다. 전투적 시민.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확장 내지 심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적 요소와 참여적 요소, 수기적 요소가 결합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극우파, 극우주의의 부흥을 막을 수 있다. 지금 극우가 많이 상승했어요. 2030을 위한 이 부분이 도대체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투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에 실패했다는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민주주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40, 50, 6학년 5반까지 6학년 5반부터 절반이잖아요. 저는 7학년 중반인데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 물론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 타락한 김문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 민주시민교육이 두 가지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그동안에 성인들,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아주 중요하다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민주교육을 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극우가 계속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할 때 또 이전에 말하는 전투적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 시민교육이 아니라 이제 포용적 민주주의. 우리 아버지가 보수일 경우에 우리 아버지의 극우를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겠는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의 가치도 와야 되고 공존의 가치도 와야 되고 겸손, 자제 이전에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 부분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또 다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걸리게 바뀌면 또 우리는 또 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세심해서 그래서 진영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대안적인 민주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공화적 시민교육을 얘기한 게 민주주의 1기와 민주주의 2기 지금은 민주주의 후기로서 2기의 민주주의 제2의 민주화를 지금 해야 될 때다 하는 면에서 안 그러면 계엄령이 또 올 수 있다. 미국도 오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실패해서 망정이지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는 계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태도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정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독립운동한다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다 봐줬지만 지금은 봐주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킹이나 간디는 가정에서의 폭력권이었어요. 가정의 민주주의를 소홀했어요. 김구선 선생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실천하는 민주주의, 가정의 민주주의하고 곁다리지 않으면 학교 민주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하나잖아요. 가정에 있다가 학교 갔다가 또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동네, 학교가 융합되지 않으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취약한 거야. 그래서 교사들은 퇴임하고 난 뒤에 말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을 아시겠죠? 근데 금방 나타나지 않죠. 학교 교사할 때 계속 연습해야죠. 그러나 가정 민주주의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민주주의가 학교 민주주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건 또 안 돼. 옛날에는 정의로운 학생들을 키우는 때는 억압적이었어요. 이제 억압적인 국민이 아닐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졌어. 요새 스마트폰 하면서 싸우는 민주주의 싫어해. 다 먹고 살만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락에 자제, 한국에 온 비에스타 아일랜드 영국 교수인 이분이 민주주의 교육으로서 자제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운동하다 보면은 자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겸손해야 돼. 제가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랬더니 덜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겸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운동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기 전부 다 권력받기만 전부 다 권력을 쫓아 다닌다. 운동정신을 살려서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자제하고 해야 된다. 감시 감독하고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달 연락해가지고 내려갑니다. 마지막 4번 위에 민주주의 진치,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학교의 민주주의 토대는 어느 정도인가 검토해 봅시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스위스 사태 이후로 교사가 살얼음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교대 지망생도 엄청나게 교사가 힘들다 그래요. 그거는 법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학교의 민주문화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조금 자유가 주었을 때 지금 엄청나게 학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교 자체 활동도 많이 해도 독서 모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 하기가 좋은 시기이다.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냥 편하다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어른부터 먼저 민주주의가 된다. 어른부터 먼저 민주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되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른부터 교사부터 먼저 민주주의가 되는데 학생들이 막 민주주의가 되려면 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앞에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어른부터 교사부터 먼저 민주주의다. 그걸 말하면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부터 교육감부터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편에서는 그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 실천하는 민주주의,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고통스러운 거죠. 민주주의에 다된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성질 내지 말아야 되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고, 그만큼 민주주의자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이들은 왜 힘이 되야 되냐. 그래서 아이들을 민주주의가 된다. 아이들이 왜 힘이 되야 되냐. 그래서 약한 어린이, 발달한 어린이, 순수한 어린이, 약한 어린이, 공동체 어린이, 이 어린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아동 간, 학생 간, 자녀 간에 대한 혁명이 있지 않으면 또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거의 관점으로 머물려면 또 이 현재의 이 비민주 사회를 돌파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그네들의 발달 단계, 그네들의 조건, 맥락,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런 모순과 갈등을 잘 해결한다. 다음 장에 6번 교육 자체의 최종 목표는 학교 자체. 그리고 그건 학교 자체에서 풀어야 된다. 자치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자치도 자제와 분리되어 있는 자치. 자제할 줄 모르면 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제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자치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성질을 너무 많이 내는 사람이 자치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6개월간 침묵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왜? 말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주로 하는 법은 6개월 말 안 하기, 1년 동안 말 안 하기. 그러면 소문 다 나요. 또 괴롭지만 결국은 평화적인 운동 속에서 제가 제 주변에 침묵을 통해서 대상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왜? 너무 성질을 잘 내니까. 소리 지르는 민주주의는 동지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죠. 그런 민주주의는 다 헛것이요. 그래서 자치를 강조하는 사람, 민주학교, 혁신학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다음 단락에 그래서 자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의 주장, 정의로운 자유를 주장한 쭉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집 단락에 보면은 거시수용과 미시수용, 이중의 민주주의, 국가민주와 시민사회 민주주의도 냈고 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치가 돼야지 교육청과 관계도 좋아지고. 근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하고의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 분리해서 상당히 간격이 잘 붙지 않은 바람에 혁신운동, 혁신교육지구도 상당히 덜 되는 것. 여튼 민주주의에서 시민교육은 자치의 교육이다. 마지막 신뢰, 시민사회 공고와 시민적 예의. 이걸 제가 요새 최근에 학문에 하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말로 바꿔놨어요. 예의 없으면 안 되죠. 그동안 우리는 무례해야만이 민주화됐죠. 근데 무례하다는 말은 필요할 때 무례해야 되지만 너무 무례하면 안 돼. 무례와 예의는 긴장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말했다면 끝이 없어요. 술값도 안 내고 말만 해.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네 오늘 1시간 말했어. 계속 말해. 오늘 술값은 자네가 내. 말값을 내라고. 우리는 말 많이 할수록 술값을 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전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입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가슴의 민주주의. 그래서 내 마음의 파시즘, 내 마음의 관료주의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니체가 말했듯이 내가 괴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된단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윤석열 싸우면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려면 수용을 해야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동지가 헤어지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뒤풀이는 내일의 싸움을 위한 뒤풀이지. 그래서 뒤풀이 문화가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술을 먹는다는 거는 노동의 결과물로서 푸는 건데 그게 싸움으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낮에 공론의 민주주의가 뒤풀이에서 다 깨지는 거라. 아직 우리는 뒤풀이 문화의 민주주의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올라간다. 또 돈도 안 되고 말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식당 문화에서도 뒤풀이 문화에서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민주주의자들은 자꾸 싸우면 한다. 그런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식당 주인도 투표가 바뀐다 이 말이죠. 이면에서 시민사회의 예의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극우의 난동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아주 원격적으로 자제시킨다. 그런 문화가 우리 팽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8페이지 8쪽에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학교 모델. 이런 모델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소극자에서 적극지자로 가야 된다. 우리는 혁신학교가 그런 자치학교 모델의 시작이다. 그래서 9번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융합된
공동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전기에서 민주주의 후기로 넘어갔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후기에 넘어가는데도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로 또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럴 조짐이 조금 보인다. 나태하면 안 된다 하는 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 보고서 그만큼 위에 감도가 강하다. 또 제2의 문제에 나타날까 봐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호남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타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뚝박만 다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또 안주되면 또 이번에 한번 가라는데 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나타나기가 쉬운 직업입니다. 교육청이라든가 3번 빼기 안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돼야 된다 하는 말을 밑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적 민주주의도 필요하면서도 불구하고 공화적 민주주의도 필요하다는 면에서 양자가 아우르는 시기에 됐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싸우는 민주주의 많이 함을냈지 공화주의를 배제했다. 민주공화국인데 공화주의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공동체 핵심인데 이 공동체가 학교에 없고 주로 절차적인 민주주의, 교장과 싸우는 민주주의, 그리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기는 어린이 공화국이라든가 교사 공화국이 되는 이 민주공화국이 돼야 되지 교사 공익만 안 되고 어린이 공화국만 된다 하는 게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10번째 10분입니다. 내랑 강장 민주주의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12.3 내란 때 있지만 민주화 공고가 되지 않았어요. 튼튼하지 않습니다. 센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갔어. 서울시에도 시장이 나타날 때, 오세훈 나타날 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돈 없어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서울에 상당히 말라붙들 돈 끊기니까 활동을 다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 혁신학교 운동 지금 상당히 시작한 중에 이 복구에 대한 가치가 만만치 않다. 이전에 활동을 가을하지 말고 그걸 바깥 활동하다 교육청 가서 들어가면서 나태하지 말고 이 장학생이면서 바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자를 잘 아우른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지금까지 해놨는데 내란을 막을 정도로 탄핵을 막을 정도로 위대하다. 최근에 LA 미국도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탄핵시키는 한국의 민주주의 봐라. 인터넷 보는 것더라고. 트럼프를 쫓아내야 된다. 한국처럼. 그건 그게 안 되는 모양이야. 왜 탱크를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의식은 엄청나게 성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힘을 기하로 현장에 뿌리 내리는 안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개임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나 안에 내면의 빠시점, 나 안에 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학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임을 하고 있는지,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 가정과 어떻게, 이 청차적인 특점이 돼야지 우리는 국가의 민주가 가능하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되기 쉽다 하는 면에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성적인 강의이셨죠? 제가 처음에 이 연단을 여기에다 이렇게 배치했는데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 다가서시더라고요. 정말 열성적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열띤 강의해 주신 우리 심성모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